방송 시작 전에 어저께 그 의문의 오폭 사고 관련된 속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폭이 아니라면서요. 이거 오폭일 수가 없는 오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째, 어저께 얘기로만 해도 한미훈련의 어떤 한미연합훈련에 관련된 훈련 과정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군의 얘기가 들어 있었는데 오늘 방송부터 그게 미군의 얘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완전히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10일 이후부터 연합훈련을 하는데 그 연합훈련을 하려고 우리끼리 연합훈련 연습을 한 거야. 미군이랑 잠깐만.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그 훈련에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또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대규모 훈련을 갑자기 하던 과정 중에 우리 쪽 비행기에서 이른바 고폭탄이죠. 멍텅구리 폭탄을 4개씩 싣고 가다가 비행기 2대가 차례로 좌표를 잘못 입력해갖고 그걸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8발을. 8발을. 근데 이게 오차가 난 그 좌표 위치가 무려 8km에 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8km라고 하는 것도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미군 사격장이 8km인데 왜 우리 사격장하고 거리에서도 8km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폭탄이 국내에서 우리 조종사가 좌표 입력을 잘해갖고 오폭이 됐다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조종사가 여기 이제 분명히 떨어뜨려야 될 훈련장 그 좌표가 있는데 그 좌표를 입력을 잘못하고 뭐 주소를 뭐 GPS를 잘못 찍거나 잘못 짚어가지고 1번기가 4발을 실수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말도 안 돼. 뒤에 따라 그것도 말이 안 돼 사실은. 그것도 말도 왜냐면 안 돼. 이게 폭탄이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이 전투기가 특히나 이런 이런 폭격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훈련과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폭탄인데 실제 폭탄인데 이거를 민가로 좌표를 잘못 찍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더 웃긴 건 똑같은 자리에 2번기도 똑같은 좌표 입력 실수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종사가 아닌 이게 이제 그 좌표 입력이 이중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조종사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지상 통제센터에서 이거를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의 실수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찌 됐거나 2대가 모두 좌표 입력을 실수했다는 것 자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1950년대 6.25 전쟁 때도 아니고 최첨단 전투기에서 폭탄을 노려갖고 떨어뜨리는데 이게 오차가 8km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얘네들 말은 이게 무유도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위에서 보고 자유낙하 떨어뜨려갖고 맞든지 틀리든지 이러고 그냥 쏘는 폭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그 폭탄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MK 요즘 MBK도 그렇고 계속 등장을 하는데 몽규? 예, 몽규? MK. 아니겠지. 축협회장 예, 또 됐죠? 축협회장 몽규 아니면 MBK MB. 아무튼 요즘 이상하게 MK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MK 폭탄이라고 하는 게 초기형은 멍텅구리 폭탄이었습니다만 그 후로는 다 정밀 유도 장치를 붙여갖고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군이 현대화된 지가 오래됐어. 그리고 이 경향신문 보도 보면은 지금 MK82 폭탄이 한 발당 축구장 1개가 살상 반경이랬거든요. 근데 딱히 그렇지도 않아.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 여기 떨어지는 이게 장면. 장면이 있는데 자, 이게 차 앞에 200km가 넘는 그 화약만 해도 90km 가까이 들어가는 폭탄이 떨어졌는데 하염하고
일부 저기 나무 부스러기 날아가는 거 말고는 안에 있는 운전자도 심지어 차 유리도 차도 그 100% 그 파손이 안 된 상태에서 죽은 사람 기절만 했어요. 소리하고 충격에. 죽지도 않았어. 심지어 여기 보면 민가로 떨어졌거든요. 민가에서 폭발을 했는데 구덩이도 안 파인 상태에서 그렇게 어떻게 큰 유리창만 깨지고 기와도 다 안 날아갔어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구덩이가 어마무시하게 파여야 되거든요. 원래 미사일이 떨어지면 원래 그렇게,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보면은 다 이때만큼 파이거든요. 이게 한 발 떨어졌으면 200km짜리가 떨어졌으면 최소한 직경 30m 가까운 폭탄 구덩이가 생겨야 되고요. 근데 말 구덩이 그대로 없어. 그 비산탄으로 해갖고 축구장 넓이가 날아가야 돼. 그게 8발이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피해가 매우 미미하다는 거죠. 뭐지? 이거는 내가 봐서 MK82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물론 의심하기 시작하는 한정이 없는데 그리고 연병장, 부대 연병장에도 3발이 갔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연병장에 오폭을 할 수 있나? 그거는 또 좌표를 또 그쪽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73년부터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사격장을 옮긴 적이 없어. 그때 말했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호도 사격장만 있어요. 산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만 떨어지게 돼 있어. 뒤에 거의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막 하는데도 뒤에 계신 민가에 계신 여러분들은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방송을 때리고 나서 그냥 허허벌판에 쏘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거를 잘못 입력할 수가 있을까? 그거를 군인들이 전부 다 모를 수가 있을까?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것도 연병장인데. 자기네 연병장 아니야, 그러면. 군대 연병장에 떨어지는 게 8발 중에 3발이면 내가 보기에 이 군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좌표가 입력된 거예요. 아군 군기지를 보고 오폭을 했다는 얘기란 말이야. 뭐지? 그래서 일단 폭탄도 MK82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걸로 인해 갖고 도준이 우리 기에서 떨어진 그거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거고 폭탄 한 발당의 피해가 정상적인 폭발이었다고 군이 주장을 한다고 치면 이보다는 훨씬 더 컸을 상황인 건데 지금 이런 일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 유리창은 깨졌지만 뒤에 옆에 샤시는 멀쩡해요. 샤시 유리창은. 기와는 뭐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마 이제 저게 지붕에 직격을 했으면 집이 내려앉았어야 정상인데 아마도 도로에 떨어진 이후에 그 폭발, 그 충격파로 인해 갖고 저 정도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폭약이 아니, 그러면 80kg가 들었다는 거에 비하면 이 너무 뒤에는 미미해. 멀쩡해요. 이 뒤에는 좀 부서졌네. 그래도. 아니, 근데 도로가 움푹 파이는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좋게 봐주려고 하더라도 MK82가 정상적으로 8발이 떨어진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응? 심지어 그 도로변 옆에 있는 어떤 그 가게, 마트 같은 가게에 떨어진 그 폭탄도 있었는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도로만 그을리고 벽면만 그을리고 별 피해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MK82가 터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확산탄, 그러니까 한 발 쏘게 되면 여러 발이 떨어지게 되는 확산탄들 있잖아요. 집속탄이요? 네, 집속탄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그 집속탄의 일부가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집속탄은 국제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 집속탄을 훈련에 사용하거나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200kg짜리 포탄 8개면 1600kg가 떨어진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저거는 그 피해는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은 집속탄 중에 일부, 그러니까 집속탄이 간단히 말하면 커다란 폭탄 안에 작은 폭탄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부가 이쪽으로 8발이 빠졌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딘가에 쏟아져 나갔거나 제대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쏘았던 집속탄 중에 일부가 쏟아졌거나 아니면 그 포탄을 집속탄을 싣고 가던 과정 중에 몇 개가 나왔다고? 몇 개가 유실 내지는 이제 뭐 파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쏟아지거나 해가지고 이런 것들 중에 일부만 폭발을 해갖고 이렇게 피격이 된 게 아니냐. 그럼 더 많은 집성탄은 불발인 상태에서 그렇죠. 몸체와 함께 어디 떨어져 있는 거 거야.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주체가 진짜 우리나라 F-16 기체였다고 하면 이거는 세계 뭐 항공 어떤 그 오폭 사례 중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한 짓이라는 거야. 한 대당 4발을, 그것도 2대가, 그것도 민가에다 좌표를 잘못해갖고 이게 한 발 한 발이 다 따로 입력되는 거잖아. 말이 안 돼. 8번을 좌표 입력을 잘못했다는 얘기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상 설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제 상식에서는 집속탄 중에 일부가 오폭이 됐거나, 뭔가 고장에 의해서 일부 이렇게 빠져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피해 규모가 저만한 게 다행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댓글에 어떤 분이 달았던 분 얘기가 있는데, 혹시 얘네들이 작년에 위기 상황 만들려고, 국지전 상황 만들려고 엄청나게 비행기들이 많이 날라다녔잖아요. 계엄 직전에. 헬기도 많이 뭐 헬기 날렸지만, 달아가지고. 저공 비행하는 F-16 비행기들 때문에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막 신고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 얘기야. 그때 당시에 국지전 상황을 조작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비행기에다가 민간이나 우리 군부대 좌표를 넣어놨다가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옛날 거를 지우질 않아서 못 바꿔서. 이게 새로 사격장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민가나 군부대 우리 측 아군 부대 쪽으로 세팅을 해왔던 거를 못 지워서, 왜냐면 평상시대로 나는 쏘면 훈련장이니까 또 훈련장이 입력돼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쏴버린 건 아닐까? 라는 의혹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국회가 나서가지고 철저하게 이걸 조사해야 돼.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군이 우발적이든 실수가 됐든 8번의 민간인 지역에 대한 또는 아군 지역에 대한 오폭을 실시라는 거예요. 8번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진짜.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그래서 관련된 조사가 빨리 진행이 되려고 하더라도 이 정권 안에서는 힘들 것 같고, 빨리 새로운 정부가 생겨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정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제주항공 때처럼. 조종사 내지는 이런 폭격 관제를 할 수 있는 군부대의 실수일 것이다. 그러고 이제 희생양을 찾고 있겠죠. 근데 1번, 2번 조종사가 위관급이고 1번 조종 기사는 400시간, 2번 기 조종사는 200시간 이상 비행을 했어요. 초심자가 아니지. 누가 F-16에다 초심자를 태워.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이게 이게 실시로 이렇게 기동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포격훈련을 하려고 실탄을 들고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이번 사고에서 이 사람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 과연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고 국회에서 인터뷰를 하든지 하는 과정 중에 상황을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 관계자가 1번기 조종사가 실수로 잘못 입력한 좌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3번이 있었는데 지상에서 1번, 공중에서 2번 있었는데 이거를 바로 못 잡았다고? 400시간 넘게 탄 사람이? 1번을 쐈는데 이게 폭탄이 민가로 바로 떨어지네? 라고 생각 2번, 3번, 4번 쏠 때는 바꿀 수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건 2번인데 2번 조종사는 나는 제대로 입력했는데 1번기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해서 나도 그냥 놨어. 뭔 개소리야. 나도 1번이 놨었어. 민가를 오폭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오폭했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래서 지금 뭐야? 군의 해명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조종사가 그때 빡이 돌아서 얘가 미친놈이라서
8번을 민가에다가 폭탄을 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종사 말 들어봐야 됩니다. 직접 들어봐야 돼요. 이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는 동아일보인데, 이게, 일본 정사가 요거를 잘못 입력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 훈련장에서 8km 떨어진 민간 지역에 폭탄을 잘못 떨어뜨렸다. 이거부터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조종사는 잘 입력했지만, 동시 투하 훈련이어서 어? 일본 정사 따라 투하했다. 이게 말이 돼? 잠깐만, 잠깐만. 민가에? 문장이 말이 안 되잖아요. 2번기 조종사는 제대로 좌표를 입력했지만 동시 투하 훈련이어서 1번 조종사를 따라 폭탄을 투하했다. 이게 문맥상 논리가 맞는 말이에요? 안 맞죠? 2번은 원래 뭐라는 거야? 폭격장에, 사격장에다 던지려고 하는데, 일본이 민가에다 던져. 그러니까, 이번 훈련은 민가에 던지는가 보다. 그리고 쐈다는 거야. 좌표를 그러면 민가로 자기가 알아서 입력했다는 거야? 그렇지. 아니, 입력을 원래 해놨는데, 뭐야? 그 입력을 무시하고, 1번기 따라서 나도 던졌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라이들인가? 이게, 거지, 이 진짜. 이걸 폭탄을 믿으라고? 떨어뜨리는 것도 3단계가 있어요. 아주 고각에서, 구름 위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서 또는 저고도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투 상황에서는 저고도에서 안 해요. 왜냐면 적군의 눈에 띄고, 어떤 형태로든지 반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폭발이나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적었던 거는 아주 고고도가 아닌 시야로 충분히 지금 떨어지는 지역과 목표물을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이게 발사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고고도였으면 200km짜리 폭탄의 그 낙하 중력 에너지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 됐는지 8번이나 오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확인이 될까요? 안 되지. 확인이 될까요? 낙탄 사고도 안 됐고 안 돼. 심지어 제주항공도 안 됐잖아요. 안 돼. 네. 제주항공도 지금 다 새가한 건데 뭐 나중에 이것도 폭탄에 새가 부딪혀가지고 오폭이 됐다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고 재난 상황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모를 수 있지 뭐니까 최소한 그 포천 인근 주민들한테라도 지금 무슨 문제로 사고가 있었으니 그와 관련해가지고 주민들 주의하세요라고 그 좋아하는 재난 문자는 날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재난 문자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얘네들도 왜 이렇게 된지 모르는 거야. 통제불능인 거예요 지금. 군대나 행정이. 이놈의 정권은 필요할 때는 절대 안 하고 필요 없을 때만 무조건 문자 날리더니 막 잘 때도 문자 날리고 하잖아. 근데 현행 규정상 국방부는 재난 문자 방송 요청 가능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대요. 아니 지자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포천시와 경기도는 재난 문자를 미발송했습니다. 국방부와 공군도 지자체의 재난 문자 발송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소방서에 이미 아니 그 뭐 신고가 되는 순간 나왔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나갔다고 사람 찾아달라는 재난 문자를 하루에 수십 개가 와요. 그 좀 희한한 게 GPS 추적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동네를 옮기기만 하면 그쪽 동네 거가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거야. 미아 신고나 뭐 이런 거 실종 신고는 24시간 재난 문자를 날리면서 소름 끼친다. 폭탄이 떨어져도 그쪽 지역 주민한테까지 문자 한 통화를 안 날렸다는 말이야.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일 하고 있다가 폭탄 소리만 듣고 이거 전쟁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쟁 난 줄 알았을걸? 진짜 그럴걸? 응? 포 떨어지면 소리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맑은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졌는데, 그 주민들 생각해봐. 나라도 말이 없고, 뉴스도 잠잠하고, 경찰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폭탄이 펑펑펑펑 터지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럼 주민들의 불안감은 어떡하냐고. 아니, 최소한 알려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뉴스를 틀었는데 평온해? 아무도 몰라. 우리 집 지붕에 폭탄 떨어지고 나만 알고 있어. 이게 나라냐고. 포천도 국짐이고요.
경기도는 김동연이죠. 아, 김동연이 지금 서문시장 돌아다닐 때가 아니야. 니네 경기도 도정이나 제대로 해. 빨리 여기 가고 사태 파악하고 피해 주민들 저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엄밀히 말해서 군대 지금 부상자들 중에 군인이 한 5명 있는데 그것도 군인이라서 다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차 탄 사람이 군인이라던데? 그래? 예. 아니 그 군인들 자주 다니는 성당이 있는데 그쪽에 포탄이 떨어져 갖고 교회인가 뭐. 예. 교회인가 성당에 갔다 오다 거기서 다쳤다더라고. 아무튼 요지경 속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짜로. 네? 뭐 댓글에도 있습니다만 계엄 사태 때 공군이 아무 일을 안 하더니 계엄 2달 끝나고 한 거 아니냐고. 아, 아이고야.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거죠. 네. 진짜로 왜 좌표가 거기로 입력됐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만큼은 진짜. 꼭 좀 풀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전 세계에서 안 일어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묻히는 게 대한민국이라 너무 답답합니다.